500m 조절 가능하고, 리뷰에 앞서 먼저 매뉴얼을 한 번은 둘러봐야겠죠. 예전 볼보는 신차를 사면 두툼한 매뉴얼 파우치를 줬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본 매뉴얼이 있었죠. 대략 400페이지가 넘는. 그래서 책 읽듯이 매뉴얼을 공부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볼보는 20년도부터인가 두툼한 주 매뉴얼을 주지 않기 시작했고, 대신 웹사이트에서 매뉴얼을 볼 수 있게끔 해 주었는데요. 21년 상반기 모델까지는 PDF 파일로도 다운로드 할 수 있었어서 그나마 책처럼 읽는 것이 가능했는데, 그런데 이 파일에서 키워드 검색을 막아놨습니다. 반면 해외 영문 PDF에서는 검색이 되고요. 그러다 21년형 하반기 생산 모델에서는 이마저도 제공을 안 해줘서 이제는 마우스를 이리저리 움직여가면서 클릭해야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매뉴얼 포맷의 변화는 어쩌면 OS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경우에 따라 차량의 기능이나 설정까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폴스타도 최근에 출시되었으니 당연히 이 마우스 무빙과 클릭을 엄청 해야 합니다. 온라인 매뉴얼 내에서는 일부 기능에 동영상을 달아놓기도 했는데요. 아직 그 양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한글 온라인 매뉴얼에서도 또 키워드 검색이 안 됩니다. 심지어 이때마다 웹페이지가 먹통이 돼서 뒤로 가기를 몇 번 눌러 다시 폴스타 페이지로 들어가기 전 페이지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돼요. 아니, 관리자분은 이 사실을 모르나요? 검색어 서칭도 안 돼. 페이지 루틴도 엉켜 있어. 결국 최초 인덱스에서 시작해서 열심히 클릭질을 해가면서 보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저의 차량 리뷰 관점은 주로 사용자 UI와 여러 기능을 사용하는 데 있어 그 작동성과 조작의 편의성이 어떤지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차량의 승차감을 비롯한 제반 주행 감각은 이 차를 모는 운전자의 경력과 경험에 따라 그 평가가 측정 불가능하기도 하지만 너무나 모호한 표현을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이런 부분이 궁금하신 분은 직접 시승을 하러 전시장에 다녀오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전에 예고했던 대로 출고 대행으로 고객분의 폴스타2를 대신 인도받았습니다. 그리고 검수를 했는데 잔차도 거의 안 보이고 전체적으로 조립 완성도는 이만하면 합격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먼저 스마트폰을 차량과 연동시켰을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은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일반 키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키 기능과 원격으로 차량 실내를 시원하게 또는 따뜻하게 공조기를 미리 작동시킬 수 있는 기능입니다. 어우 시원해. 그런데 이게 간혹 커넥팅이 굼뜨거나 일시적으로 연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고, 인터넷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해 인터넷이 특히 이런 시스템은 통신 장애가 발생하거나 앱에 버그가 발생하면 아예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키 하나는 소지하고 다니는 것이 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폴스타는 잠금 해제할 때 앞뒤로 감성 세레모니 기능이 들어갔는데요. 조명 회사가 아닐까 싶은 다른 브랜드와는 비교 불가능한 수준이지만 일단은 너무 요란하지 않아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참고로 조명회사 차를 보면 향후 자동차 극장도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턴 시그널은 일반적인 전멸식으로 LED 광원을 사용합니다. 후방 안개등은 한쪽만 들어오고요. 전방 안개등은 범퍼 하단에 LED 광원으로 코너링 라이트 기능을 겸하고 있습니다. 폴스타2는 별도의 주행 사운드가 없습니다. 저속에서 주행할 때 미약하게 나오는 소음은 실제 모터가 돌 때 나오는 소음 같은데, 관계법령으로 전기차의 인공적인 소음 발생을 의무화했다고 하는데 볼보 T8 모델도 그렇고 길에서 보이는 전기차들도 그렇고 이 폴스타까지 딱히 인위적이다라고 느껴지는 가상의 주행음은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좀 심심합니다. 다만 후진을 할 경우에는 마치 잠수함 영화에서나 들었을 법한 소나 사운드? 같은 게 울리는데 속도가 줄어들면 음량도 함께 줄어듭니다.
주행감뿐만 아니라 디자인 및 공간에 관한 리뷰는 앞서 셀 수 없이 많은 분들이 리뷰를 해 주셨으니까 저는 그분들이 다루지 않은 몇 가지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운전석 바닥면에 관한 것인데요. 이 차를 처음 탈 때부터 바로 어라? 이게 뭐지? 그리고 지금까지 수차례를 타도 계속 어색하고 불편하게 다가오는 부분입니다. 보면 앞으로 기울어져 있거든요. 조수석 쪽은 덜하지만 그렇다고 완전 수평도 아니고요. 다른 차량은 이 부분이 모두 평평합니다. 운전할 때 왼쪽 발을 놓기가 그래서 상당히 어색하고 불편한데요. 물론 왼발을 거치하기 위한 스텝이 안쪽에 마련되어 있긴 하지만 운전하다 보면 가끔씩 이완된 다리를 다시 구부릴 경우 있지 않나요? 이럴 때 발목이 상당히 불편하다는 거죠. 이게 저만 그런 건지 이 부분을 지적하시는 리뷰어분이 없더라고요. 아마도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아닌 탓에 어거지로 배터리를 넣다 보니 저렇게 된 게 아닐까 싶네요. 전체적으로 직물 내장이 폭넓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연히 이 직물 표면에 오염이 잘 배어드는데 저는 종종 팔을 저렇게 거치하거든요. 그렇다 보니 팔꿈치가 닿는 저 부분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창문을 조작하는 스위치가 제법 뒤쪽에 위치해 있는데 이것도 조금 불편했습니다. 위치가 뒤쪽에 있어서 특히 뒷창문을 조작하려면 팔꿈치를 뒤로 제법 빼야 가능합니다. 자세가 좀 어색해지죠. 실내 공간은 키 174에 6대4 폴딩 비율을 가진 50을 목전에 둔 중년 남성의 기준으로 앞좌석을 제 스타일로 세팅해 놓으면 머리에 손바닥 하나 들어갈 정도밖에는 여유 공간이 없습니다. 무릎은 그나마 괜찮고요. 2열 가운데 자리는 그냥 닿습니다. 2열 열선을 켜는 스위치는 센터 콘솔 하단에 있는데 배가 많이 나온 어른이나 애들이 편하게 조작하기에는 다소 먼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앞좌석에서 켜줄 수 있는 기능까지는 지원하지 않고요. 다행히 운행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꺼집니다. 2열 암레스트 수납함에는 그란데 사이즈까지 무난하게 수납이 되는데 깊이가 조금 얕은 감이 있어서 앞으로 급정거 시에는 쏟아질 우려도 있어 보이고요. 앞쪽은 2개가 있는데 깊이는 모두 충분하네요. 많은 분들이 리뷰해 주신 것 중 하나가 독특한 깜빡이 작동음인데요.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를 모티브로 삼았다 라는 말도 있던데 그런데 이 소리가 그렇게 요란하지 않다 보니 켜놓아도 거슬리는 느낌은 없습니다. 달리 말하면 켜놨는지 잘 인지가 안 되더라고요. 처음 이 차를 받아왔을 때 원페달 드라이브가 굉장히 어색했습니다. 저는 저기 차를 처음 타봤다고 할 만큼 완전히 경험이 없는 축에 속하는데요. 그래서 내내 원페달 드라이브에 적응하느라 다소 신경을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표준에서 걸리는 회생제동의 수준은 동승자로부터 너는 왜 운전을 그따위로 하냐? 좀 미리미리 브레이크 밟으면 안 되냐? 이 소리 듣기 딱 좋은 수준이고요. 낮음은 그나마 좀 덜해서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몇 번 타보니까 적응이 되어서 그런가 감이 오더라고요. 특히 악셀의 초반 응답성에 여유가 많아서 미세한 가속 컨트롤은 의외로 쉬웠습니다. 원페달 기능의 표준, 낮음, 끄기 레벨의 감속 시 진행 거리는 이와 같습니다. 한번 보시죠. 고속도로에서는 타력주행 모드와 같은 효과를 주는 끄기를 선택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시내도로에서는 낮음과 표준을 바꿔가면서 쓰게 되는데 매번 화면에서 선택하는 것이 조금은 불편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듣자 하니 어떤 브랜드는 이걸 아예 조절할 수 없게 되어 있기도 하고 반면 현기의 전기차는 보다 다단계이기도 하면서 패들 시프트로 이 회생제동 강도를 즉각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점은 운전자 조작 편의성을 감안한 상당히 괜찮은 설정 같습니다. 이런 건 폴스타와 볼보가 나중에 따라해도 좋지 않나 싶네요. 원페달 드라이브에서 적응의 관건은 뉴트럴 포인트에서 회생제동으로 넘어가자마자 걸리는 제동력이 너무 즉각적이어서 이 부분 때문에 울컥거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발컨으로 얼마나 잘 하느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회생제동 초기 응답성을 조금 무디게 여유롭게 해주었으면 낫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뉴트럴 포인트를 기준으로 제동과 가속을 오락가락 할 때 왼발 아래쪽에서 전기 접점 붙고 떨어지는 듯한 소음이 계속 들려옵니다. 속도가 좀 오르면 주행 소음에 의해서 안 들리긴 하지만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막힌 길에서 특히 잘 들리더라고요. 거슬리는 수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정도는 안 들리게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어댑티브 반자율 주행은 기존 볼보에서 보였던 그 성능 그대로입니다. 차선 내 위치도 좌우 비율이 6대4 정도 되는 것도 비슷하고요. 센서스에서는 앞차와의 거리 세팅이 항시 표시되는데, 그런데 폴스타2는 거리 조절하는 단계 표시가 항시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핸들 좌측에 왼쪽 화살표 버튼은 현재 기능이 없어요. 폴스타2는 최초 시작 크루징 기능을 쓸 일 없는 일반 크루즈 또는 어댑티브 크루즈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측 버튼은 반자율과 어댑티브 기능 간의 전환용으로 사용되고요. 볼보 안드로이드에서는 어댑티브 또는 반자율 중 선택이 가능했죠. 그리고 좌우 버튼에 현재까지도 아무런 기능이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폴스타2도 비슷한 거죠. 나중에 OS 업데이트로 어떤 기능이 생기거나 조작 방식이 바뀌면 사용될 여지가 있겠습니다. 직물 내장과 더불어 블랙 하이그로시 패널의 먼지가 참 내내 눈에 잘 띄더라고요. 운전자 계기판의 하드웨어는 성능이 좋아 보이는 게 디스플레이가 매우 선명하고 동작도 상당히 부드럽게 표현됩니다. 다만 계기판의 디자인이 너무 밋밋하죠. 굳이 타사 계기판과 비교하지 않아도 이건 좀 해도 너무한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디자이너의 고민이 없었는지 북유럽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만들었다고 지나치게 심플함을 강조한 것인지, 반면 트립미터 정보 보여주기에는 참 열심인데 트립 매뉴얼 리셋은 두 가지 방식으로 제로 세팅이 가능합니다. 이건 뭐하러 이렇게 복수의 방식으로 할 수 있게 스위치 세팅을 한 것일까요? 옷이 중요냐고. 이 부분도 향후 반드시 스위치의 효율적인 역할 재배치가 필요하다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내비가 가끔 먹통이 될 때도 있는데요. 한번 못 잡기 시작하면 꽤 오랫동안 못 잡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건 제 사무실이 있는 송파구 문정동에서는 매번 이렇습니다. 그러다가 문정동을 500m가량 벗어나면 정상으로 돌아오고요. 그 외의 장소에서는 아직까지는 내비의 먹통 증상은 경험해 보질 못했네요. 그리고 스마트폰 내비에서도 그러더니 차량에 탑재된 티맵에서도 목적지에 거의 다 와서 자꾸 쓸데없이 시간 더 들고 돈 더 들어가는 우회도로를 알려주네요. 이건 티맵의 알고리즘 문제겠죠. 본 차량에는 파일럿 패키지가 들어가 있어서 픽셀 LED가 채용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번 그 성능을 봐야겠죠. 액티브 밴딩 라이트를 테스트해보면 빛을 조사하는 렌즈가 좌우로 움직이는 기존의 방식이 아닌 빛을 발하는 LED 입자의 전멸로 좌우 조사각을 조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늦은 시간 남한산성을 한 바퀴 돌아봤는데요. 기존의 LED 램프보다 조사거리나 광량이 더 우수해서 확실히 더 잘 보인다는 느낌은 받을 수 있었습니다. 폴스타2에도 360도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먼저 해오던 블로그에서 360도 카메라에 대한 숱한 불안 요소를 자주 오랫동안 설파해 왔었는데요. 폴스타2에 장착된 360도 카메라는 심지어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의존도를 높이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앞뒤 카메라의 위치가 낮기 때문에 위와 같이 바로 앞에 버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에 표기된 글자가 보이니까 헷갈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적재함이 높은 트럭은 이렇게 보이고요. 사각에 놓인 기둥의 모서리도 화면에 명확하게 구현이 안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360도 카메라가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그냥 운전을 처음부터 다시 배우는 게 낫다고 보거든요. 오토뷰에서 테스트한 듀얼 모터 퍼포먼스 팩의 최고 속도는 계기판 기준 205km로 측정되었는데요. 싱글 모터의 최고 속도는 160km에서 제한됩니다. 차량을 주행하다 보면 당연히 주행 가능 거리 수치는 그때그때 바뀌게 됩니다. 전비가 좋게 운행하면 올라가기도 하고 그 반대로 운행하면 급속도로 줄죠. 그런데 계기판과 센터 디스플레이 상에 표시되는 주행 가능 거리 예측 수치가 빈번하게 맞지 않는 경우를 보이는데, 이는 여지없이 OS 업데이트로 수정이 돼야 할 부분 되겠습니다. 이 차량을 고객 대신 처음 출고받으러 갔을 때 출고 담당 직원분께 물어봤습니다. 혹시 이 차만이 가진 단점으로 주로 회자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뭘까요? 그랬더니 직원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후진 시 리어 오토 브레이크가 너무 민감하다고. 그래서 주차장에 설치된 스토퍼에도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해보니 정말 말 그대로 너무 민감합니다. 벽에 바짝 붙을 때는 물론이고 적정한 속도라고 생각되는 후진에서도 스토퍼를 감지해서 불쾌한 급제동이 걸리기 일쑤고요. 초보 운전자스럽게 다소 답답한 속도로 후진을 해야만 이 기능이 개입되지 않습니다. 진짜 천천히 가면 괜찮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당연히 서줘야 할 때도 있지만 스토퍼에 반응한다면 이건 좀 너무한 거죠. 미리 정지된 거리도 상당합니다. 스토퍼를 높은 물체로 인지를 했기 때문이겠죠. 너무 민감해서 그래서 이걸 끄려고 하면, 자, 후진하다가 이게 좀 불안해서 끄고 싶다 그러면 일단 전진을 바꾸고 그 다음에 360도로 전환한 다음에 후방 자동 브레이크를 끄기 확인까지 눌러준 다음에 다시 후진. 이렇게 너무 번거로워요. 기본 설정 또한 항시 ON이기 때문에 이번에 꺼두더라도 다음 운행 시에는 다시 ON으로 됩니다. 볼보도 전에 이 부분에 대한 OS 업데이트가 있었는데요. 감도가 향상되었다곤 하나 이 기능이 과도하게 개입하는 경우는 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폴스타2는 지나친 개입으로 오히려 센서의 감도를 지금보다 떨어뜨려야 하지 않나 생각되네요. 주차 시 전후진을 한두 차례는 반복해 가면서 진행하는 게 보통이죠. 폴스타2는 재미있게도 저속의 경우에서는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고서도 기어 변속이 가능합니다. 전자식 기어 노브의 특징인가 싶어 매뉴얼을 보니 볼보도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조작 단계가 2단계로 되어 있는 폴스타2가 한결 조작이 편리합니다. 다만 저속이더라도 이런 기어 변경이 가능한 건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닥 쓸모는 없어 보이는 게, 뭔가에 쫓기는 상황이 아님에도 일시 정지 없이 신속하게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주차하는 그 프로세스가 마음이 편하지 않더라고요. 실내 조작 버튼들을 보면 많은 부분 우리가 기존에 알던, 그래서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들이 생략된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시동 버튼입니다. 차에 타서 벨트 매고 브레이크 밟고 기어 변속 후 바로 출발하면 됩니다. 이런 건 상당히 신선하게 다가왔는데요. 꽤 괜찮다는 느낌을 줬습니다. 반대로 이래서 전기차가 기존의 차량 감성과 점점 더 멀어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어쨌든 데일리 드라이빙 환경에서는 좋았습니다. 시동을 끈다는 행위 역시 없어서 주행이 끝나면 바로 P를 누르고 내리면 모든 게 종료됩니다. 그래서 P를 누르면 실내등이 밝아지는 연동 기능도 넣어놨더라고요. 조작 버튼에 파킹 브레이크와 오토 홀드 버튼이 보이질 않는 것도 하나의 특징인데요. 현 볼보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폴스타2는 운전자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던 기울어진路面에서는 오토 홀드가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표준이고 크랩 오프고 오토홀드 안 걸려 있지만 브레이크로 완전 정차를 하면 차가 내려가지 않습니다. 오토홀드가 걸린 거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악셀을 밟으면 조용해. 그 악셀을 밟으면 뒤쪽에서 뻑 소리가 나면서 파킹 브레이크가 풀리는 소리가 나요. 크립이라는 기능은 내연기관에서 엔진의 아이들 파워로 브레이크 페달을 빼면 천천히 가는 것과 같은 효과를 구현한 기능인데요. 이 기능을 사용할 때 오토 홀드가 요긴하게 쓸 수 있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킹을 하고 문을 잠그면 당연히 사이드 미러가 접히는데요. 이게 회전폭이 크지 않아서 접어도 차폭의 변화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미러 접기 기능의 의미가 없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매뉴얼에는 없지만 터치로 열린 창문까지 닫히게 하는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본 차량을 약 700km 정도 운행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생애 처음으로 전기차 충전도 해봤는데요. 여기서 참 에피소드가 많았네요. 처음에는 먼저 내비에서 검색되는 충전소를 찾아갔는데 이게 외부인은 사용하기 곤란한 장소에 설치된 것까지 검색을 해주니 번번이 실패를 하게 됐습니다. 아우디 매장에 있는 충전기에 가서 폴스타2 충전이 가능하겠습니까? 결국 헤매다 가든5 주차장에 가봤는데 내연기관 같으면 리터당 얼마, 리터에 몇 킬로, 지금 남아있는 게 얼마니까 대략 몇 리터 또는 몇만원 주유하면 되겠구나 하고 감이 다들 있으시죠? 그런데 전 이 감이 없어서 3,000원, 5,000원, 만원 이렇게 충전을 하게 되었는데 미리 충전기 효율을 몰라서 중간에 끊고 취소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어 물어보기도 뭐해서 여튼 첫 경험은 난리도 아니었어요. 두 번째 주유소에 딸린 충전기였는데 이게 충전기 커넥팅을 해도 자꾸 오류가 뜨더니 옆에 포터 아저씨가 도와주시더라고요. 그 현장 분위기가 다시 하나 드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뭐 마치 저기 뭐야 면허 시험장 왔는데 모르는 걸 헤매는 걸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기분? 고맙습니다. 도움이 좀 많이 됐어요. 여기서는 좀 충전이 빨랐습니다. 충전은 80%까지는 제법 빠르다가 그 이후로 급격하게 속도가 줄어듭니다. 이는 다른 유튜버 분들도 많이 이야기했던 내용이죠. 충전소 기계마다 다르겠지만 80kW의 속도로 20%에서 80%까지 충전하는데 걸린 시간은 대략 50분 정도. 그렇게 해서 얻은 주행 가능 거리는 300km, 비용은 약 13,000원. 세 번째는 서해안 횡담도 휴게소였는데 한가로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충전 중일 때 차량을 두고 휴게소 안에 들어가서 뭐 좀 먹고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차문을 잠글 필요가 있는데 충전 중일 때는 터치 잠금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리모컨에서 잠금 버튼을 눌러줘야 합니다. 결국 이 때문에 방수키만 가지고 다니는 것도 경우에 따라 곤란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키 또는 스마트폰 키를 활성화해 두는 것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 충전은 안동 휴게소 서울 방향. 여기서는 짜증났던 게 카드를 기계가 먹고 뱉지를 않더라고요. 고장난 거죠. 그래서 표시된 관리소 측에 전화를 하는데 연결되는 데에만 10분이고 기사님 오는데 50분이 걸렸습니다. 한 번씩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아, 이게 안 빠지는 경우가 있어갖고 뭐 그런 경우 한 번씩 있습니다. 충전을 하고 있으면 포터가 절반이고 나머지는 일반 전기차인데 차 옆에 있으면 자꾸 묻더라고요. 이게 어디 전기차냐고. 특히 포터 기사님들께서. 이분들한테는 폴스타2가 상당히 낯선가 봅니다. 신생 브랜드인데 소유주는 중국 회사고, 하지만 핵심 인력 및 기술은 볼보와 공유하고 있으니 폴스타라고 볼보가 만든 전기차 브랜드예요
라고 하는 게 인지도가 없는 지금에서는 최선의 대답일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귀찮아서 중국산 전기차예요. 더는 안 묻고 가시더라고요. 어차피 지금은 폴스타 아는 사람만 사는 브랜드죠. 2010년 초반까지 볼보도 그랬지만 지금은 어느덧 누구나 알아봐주고 그래서 없어서 못 사는 브랜드가 되었듯이 폴스타도 나중에 잘하면 그렇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지만 여전히 전기차를 사기 힘든 시기에 프리 컨피규어 칸은 듀얼 모터 사양으로만 계속 떠있네요. 브랜드가 럭셔리 고성능 지향인데 럭셔리 고성능 사양만 인기가 없다는? 안드로이드 시스템에 대한 리뷰도 했는데요.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이건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